병역 면제 하나 때문에 한 선수의 인생 전체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축구 열정입니다. 오늘은 2026 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한국 U23 대표팀이 처한 현실을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역대 최강이라 불리는 선수단,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끝까지 보시면 이번 대회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젊은 선수들의 커리어 전체가 걸린 싸움이라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한국 팬들이 아시안게임 축구를 다른 아시아 나라들과는 차원이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군 면제가 걸려있기 때문이죠. 과거보다 복무 기간이 줄었다고는 해도 20대의 황금기에 한 시즌 이상을 고스란히 내줘야 하는 병역 의무는 특히 유럽 무대를 꿈꾸는 선수들에게는 사실상 커리어의 직격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국 남자 선수가 아시안게임에 나설 수 있는 기회는 평생 딱 두 번뿐입니다. 23세 이하 청식 멤버 자격으로 한 번, 그리고 24세 초과 와일드카드로 한 번, 게다가 대회 자체가 4년에 한 번이니 기회의 문은 정말 좁습니다. 이 두 번의 기회 안에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병역 특례의 길은 사실상 닫히는 겁니다. 올림픽 동메달 이상으로도 면제가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게 실현된 건 단 한 번, 2012년 런던 올림픽 뿐이었습니다. 올림픽은 상대 자체가 다릅니다. 출전국 몇몇만 봐도 아시안게임과는 급이 다르죠. 그래서 한국 선수들은 아시안게임에 커리어를 통째로 걸 수밖에 없고 팬들 역시 다른 어떤 대회보다 이 대회를 간절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장면 기억나시죠? 그 결과 한국은 2014년 이후 3회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2022년 항저우 대회까지, 특히 2018년과 2022년은 2회 연속으로 일본과의 결승이 성사됐고 두 번 모두 한국이 승리하며 한일전 2연승이라는 짜릿한 기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2026년 나고야 대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단순한 긴장감이 아니라 진짜 위기의 냄새가 납니다. 일단 일본의 홈에서 펼쳐지는 대회라는 점 자체가 변수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만 봐도 개최국 3팀이 모두 16강까지 올라갔잖아요. 물론 그 벽을 넘지는 못했지만 홈이점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더 주목해야 할 건 일본의 마인드가 이번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기존에 일본은 아시안게임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21세 이하 선수 국내파 위주로 편하게 꾸렸고 2018년과 2022년 결승에서 연달아 한국에 패하며 은메달에 머물렀는데도 그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일본 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이 직접 공개 기자회견까지 열어 이번 대회에서 반드시 금메달을 목표로 하겠다는 의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1994년 히로시마 대회 이후 32년 만에 자국 개최인데다 두 번의 결승 서력 의지까지 더해진 일본은 이번만큼은 무섭게 달려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또 하나 생깁니다. 올해부터 피파 A매치 일정이 변경되면서 아시안게임 기간과 A매치 일정이 대폭 겹치게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A매치 기간에는 해외 리그도 경기를 멈추고 국가대표 차출을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원래 아시안게임은 클럽의 선수 파견 의무가 없어서 차출 거부가 빈번했는데 이제 그 명분이 사라진 겁니다. 한국은 병역 문제 때문에 어떻게든 해외파를 데려왔지만 일본은 그 압박이 없어 느슨하게 선수를 뽑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J리그 선수는 물론이고 유럽파까지 총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홈 어드밴티지의 전력 강화까지 일본을 이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민성 감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분은 홍명보 감독의 버금가는 어떤 면에서는 그 이상의 문제적 인물입니다. 2026년 월드컵 이슈에 가려졌을 뿐 U23 대표팀의 성적표는 처참하다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올해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U23 아시안컵에서 한국은 4위에 그쳤습니다. 3위조차 못 들었다는 결과도 충격인데 내용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조별리그에서 우즈베키스탄에 0대 2완패, 여러분도 그 결과 보고 믿기셨나요? 우즈베키스탄에게 한 골도 못 넣고 두 골을 내준 겁니다. 그것도 한국보다 나이도 어린 U21 선수들 위주였는데도요. 이게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4강에서는 일본에 0대 1로 패했고 3, 4위 결정전에서는 베트남에게까지 지며 4위로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베트남에게 축구로 진 건 한국 역사상 최초였습니다. 슈팅 수만 32대 5로 압도했지만 정규 시간 안에 골을 넣지 못한 채 승부차기 끝에 패배한 겁니다. 이 정도면 전례를 보더라도 감독이 경질되는 게 정상입니다. 실제로 2018년 U23 아시안컵 4위 직후 당시 감독이 즉각 경질됐고 후임 감독 체제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낸 선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민성 감독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는 두 번의 회의 끝에 유임을 결정하면서 지금까지의 과정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금메달 목표 달성에 적합하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내놨습니다. 그나마 내린 조치라는 게 계약 기간을 2028 LA
LA 올림픽에서 이번 아시안 게임까지로 줄인 것뿐입니다. 솔직히 이건 징계라고 부르기도 민망합니다. 문제는 금메달을 놓쳤을 때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쪽이 감독이 아니라 선수들이라는 겁니다. 병역 특례를 잃고 커리어에 실질적 상처를 입는 건 유망주들입니다. 한국 젊은 선수들의 미래가 걸린 이 대회를 또다시 어른들의 잘못된 결정이 흔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전 패배 후 이민성 감독은 우리는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다.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인터뷰를 했는데요. 당시 팬들의 반응은 당연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완성된 팀이라서 한국을 이긴 거냐? 베트남은 완성된 팀이라서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을 꺾은 거냐는 거죠. 유럽파가 없었다는 핑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3월 평가전에서 유럽파를 총동원하고도 미국 U21 대표팀에 1대4로 완패했고 6월 전지훈련에서는 피파 랭킹 106위 키르기스스탄에게도 패배하면서 추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비공개 평가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0대4, 0대2로 2번 연속 완패했고 심지어 중국에도 0대2, 0대1로 지는 등 대참사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왜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가 오히려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대회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요. 왜냐하면 선수단 명단만 놓고 보면 이번이 역대 아시안게임 사상 가장 강력한 전력이기 때문입니다. 유럽파만 무려 9명, 역대 최다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무대를 직접 밟아본 양현준, 엄지성, 이기혁이 포함됐고 유럽에서 활약 중인 배준호, 김지수, 양민혁까지 합류했습니다. 특히 양민혁은 직접 멕시코까지 날아가 월드컵을 현장에서 보고 온 뒤 의욕이 완전히 불타오르고 있다고 하니 이번 아시안게임에서의 활약이 정말 기대됩니다. 제 분석으로는 이번 선수단은 역대 최강인데 지휘봉을 잡은 감독은 역대 최악에 가깝다는 이 역설적인 조합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선수들의 재능이 전술적 혼선에 묻히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치 스파크 없는 엔진처럼 아무리 좋은 부품을 모아놔도 점화가 안 되면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역대 최강 선수단이 이민성 감독 체제에서도 금메달을 따낼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감독 교체 없이는 4회 연속 금메달이 어렵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우리 선수들이 나고야에서 반드시 금메달을 목에 걸기를 온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어른들의 잘못된 결정이 젊은 선수들의 꿈을 꺾는 일만큼은 없어야 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나고야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전력 분석을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주세요.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축구 열정을 계속 달리게 합니다. 축구 열정이었습니다.